분사가 양이 많지 않지만 시험은 끝까지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영어 문법이 나오는 한은 계속 나오는 부분이 분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메타그래마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에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분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분사랑 투부정사를 구별을 하자는데요. 자, 구별을 하자는 얘기는 그 둘에 무슨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 이렇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죠. 분사 구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with 분사 구문 중3이나 고1 때 또 나오죠. with 분사 구문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 뭐가 있는가? 자, 그 다음에 그 시제와 태 같은 거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사 우리가 과거 분사할 때 약자가 뭐였어요? PP였잖아요. 그때 PP가 그 앞에 있는 P가 무슨 P야? 과거라는 past, P-A-S-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P가 과거 분사니까 분사인 participle. 그래서 past participle의 약자가 PP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분사가 종류가 두 개 있다고 했으니 그 첫 번째가 현재 분사가 있는 거예요. 자, 현재 분사는 형태가 뒤에 나와 있죠. 자,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형태가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의 ing가 되고 과거 분사는 이렇게 pp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뜻은 또 뭐가 돼요? 현재 분사의 뜻이 해석 어떻게 되게? 얘는 능동의 의미를 지녔어요. 근데 과거 분사는 반대로 수동의 의미를 지녔어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지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완료의 의미를 지녔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얘는 뭐뭐 한, 뭐뭐 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 당한 이런 의미. 그래서 이 분사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야. 분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둘 중 하나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아?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아? 그걸 묻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사하는 역할을 일단 알고 구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누구를 쓰시게? 명사, 수식, 보어, 자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문제는 분사가 지금 너네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명사 뒤에 올 수도 있거든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으니까 형용사로서. 근데 뒤에 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다른 꾸며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덩어리로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서 꾸며주는 경우는 뒤에가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얘를 현재 분사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는 이 명사의 관계를 보고 능동의 관계냐 아니면 여기도 요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능동이 뭐고 수동이 뭐냐? 요 꾸밈을 받는 요 명사 있잖아요. 이 명사가 이 분사에 대한 주체가 될 거거든요. 동사의 성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이 분사의 행위를 가하는 주체냐? 가하는 주체라면 능동이니까 뭘 써야 되겠고?
현재 분사를 쓸 거예요. 능동의 의미니까요. 그런데 이 명사가 당하는 주체냐? 라고 한다면 얘는 과거 분사가 돼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울고 있는 아기. 자, 울고 있는 아기 그러면 cry가 뭐가 되는 거예요? crying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쓰다라는 표현은 뭐야? 쓰다. write죠. 그럼 write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어. 전치사밖에 없죠? 없어. 그럼 얘는 수동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written이죠. written. 그래서 지금 written이 돼야 돼. 이게 writing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스터 킴에 의해 쓰여진 소설 이렇게 되는 거죠. 쓰여진 소설. 소설은 지가 쓰나요? 쓰임을 당하나요? 당하니까 피평이란 말이에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그 명사와의 관계를 보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명사, 수식, 보어, 자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말과의 관계를 보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근데 보어 자리도 말, 보어 자리에도 나온다고요. 자, 보어 자리라고 한다면 너네 보어가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다고요? 오케이. 주격 보어라고 하는 것과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격 보어는 몇 형식? 2형식. 자, 2형식. 그러면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이 둘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책 지루해. 자, 이 책은 지루함을 조여받아요. 책은 지루함을 조여받아요. 그러면 ing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일 때는 이렇게 현재 분사 ing를 쓰게 돼요. 근데 그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줬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shocked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충격받았어 이렇게. 자, 주어와의 관계를 보고 결정한다 그랬고요. 5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하는 거야?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죠. 그럼 너네 목적어랑 목적 보어는 무슨 관계로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능동이나 수동의 관계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난 봤어. 그가 즐겁게 노래하는 걸 봤어. 자, 그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름을 당해요. 부르죠. 그럼 능동이죠. 그래서 여기는 ing를 씁니다. 그런데 자, 방은 지가 청소해요. 청소 당해요. 그러면 수동이네. 그래서 cleaned 이렇게 보면 되죠. 원래 clean이란 단어는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 없으니까 pp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주격 보어는 누구와의 관계를 봐라? 주어와의 관계. 그 다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관계를 보고 가하는 주체면 뭘 쓰고? 현재 분사. 당하는 주체면 과거 분사를 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00%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사람이 주어면 보통은 당하는 pp가 되고 사물이 주면 감정이 없잖아, 사물은. 그래서 보통 주는 ing가 돼요. 그 다음 5형식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이거에 대한 주체가 되니까 이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는 보통 받고 사물인 경우는 ing를 쓰죠. 자, 예를 들면 the story. 야, 그 이야기가 interesting이에요, interested이에요. 팅이죠. 이야기는 재미를 주는 거죠. 근데 사람도 people이 나오면 그때는 excited 이렇게 됩니다. exciting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사랑 투부정사를 구별해보자고요. 구별을 하는 이유는 무슨 점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나요? 공통점. 공통점은 뭡니까? 무슨 역할 합니까? 분사가 형용사 역할하지. 우리가 투부정사도 무슨 용법이 있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잖아요. 그 둘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무슨
무슨 차이가 있을까? 투 부정사는 너네 선생님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의미적으로는 미래의 의미라 그랬죠.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이 다 뭐가 돼요? 뭐뭐 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뭐뭐 할. 근데 현재 분사는 이건 진행의 의미야. 진행의 의미가 돼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지금 봐봐. 살 인형, 그러면 미래, 앞으로 사게 될 인형에서 투바이가 되는데 잠자고 있는 중인 아이니까는 진행이라서 sleeping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과거분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진행의 반대? 이미 끝난 완료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완료된 거. 뭐뭐 한,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 투 부정사가 투 부정사가 미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예외적으로요. The first 뭐뭐한 최초의 사람, the last 뭐뭐한 마지막 사람, the only 뭐뭐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나오면 이때 투 부정사가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과거의 의미인 뭐뭐 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자, 투 부정사는 보통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미래의 의미요. 근데 과거의 의미를 짓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던데 그게 어떤 표현이요? First, the last, the only가 있더라. 그래서 숙제를 한 유일한 학생. 숙제를 한다니까 뭐야? To do. 그 다음에 발견된 다음에 뭐가 돼? found. 이렇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거는 앞에 안 한 거는 이거 이쪽 이거 같이 한 거니?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앞에는 나중에 공속 두 개소로 흘러갈 거예요. 자, 그 다음 구별되나요? 자, 이제 분사구문 아주 중요합니다.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의 정의가 뭐였지? 건이야. 야, 든든해요. 자, 우리가 현재 분사요. 자, 현재 분사가 ing잖아요. 자,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부사구로 전환한 구문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 시작!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을 부사구로 전환한 구문이다. 너네 이게 지금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쪽이고 또는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더군다나 컴마까지 있죠. 컴마까지 있다는 게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무슨 절이요? 부사절인 거예요. 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어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사구문을 만들면 얘네들이 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동사가 없어 보여. 그래서 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분사구문을 만들 때 이 접속사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 건데 사실은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언어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굳이 안 외워도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는 가난했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그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표현도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 똑같은 얘기죠. 아니. 아, 그렇게 놓을 수 있죠. but 말고 다른 접속사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비록 가난했다 하더라도 although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록 가난했다 하더라도 그는 행복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는 아팠어. 학교를 못 갔어. 얘는 아팠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갔다.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학교 못 갔다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너희들은 학교 안 가면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아, 진짜? 학교 안 가면 진짜 막 큰일 날 것 같아. 난 그랬는데. 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개근을 했거든요. 근데 쌤이 물론 학교를 항상 간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학교를 안 간 날은 언제냐면 쌤이 이제 운동을 또 학교에서는 끝나고 했으니까 대회가 있는 날,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천재지변 울릉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초등학교 때는 학교 집까지 학교 가는데 한 30분 넘게 걸려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바닷가 길을 따라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많이 부을 때 비바람이 많이 칠 때는 저항이 학교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 빼면 근데 안 가면 되게 막 학교 근처에 사는 애들 있잖아. 학교 가는데 안 가면 왠지 불안하고 막 나름대로 좀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체험학습이 워낙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결석하는 건 그게 없는데 근데 가능하면 쌤도 우리 아이들은 결석 못하게 하고 조퇴도 못하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접속사가 뭐가 있느냐 이 양조는 대부자다 있어요. 이 양조는 대부자다라고 있다고요. 자, 이 양조는 대부자다. 봅시다. 이유를 나타내는 거 뭐가 있습니까? because 있죠.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since도 있죠. 그 다음은 as도 있고요. 그 다음에 now that도 있어요. now that은 무슨 뜻이를 이 that은 생략도 할 수 있거든요. 뭐뭐이니까 이렇게 뭐뭐이니까 양보를 나타내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if, unless 그 다음에 in case 대시 생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once 그 다음에 as long as 이것들이 조건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만약 뭐뭐라면 요 뜻이 있죠. 조건일 때는 만약 뭐뭐라면 근데 사실은 얘가 뭐도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요 뜻도 있긴 해요. 이때는 물론 조건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unless는 if를 부정하면 unless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뭐뭐 아니라면 요 뜻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중학교 때도 나왔고요, 사실은. 요것도 고등학교 때 지금 고1 때 나올 거예요. 강남고등학교. 이게 지금 뭐냐, 뭐뭐인 경우에 또 뭐뭐인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once의 뜻은 일단 뭐뭐 하면 그 다음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때는 많죠. 때. 우리가 뭐뭐 할 때 그럼 뭐예요? when. 뭐뭐 동안에 while. 뭐뭐 후에 after. 뭐뭐 전에 before. until. 뭐뭐까지. 그 다음에 as soon as. as soon as의 뜻은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이런 표현이 as soon as입니다. 그래서 as soon as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이 좀 있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동작과 그 다음에 연속 동작이 있어요. 네, 이런 접속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동작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를 지닌 while이라든가 as에 뭐뭐 하면서 이게 동시 동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연속 동작은 A를 하고 바로 이어서 B를 해. A 그리고 나서 B를 해. 연속 동작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데 분사 구문을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냐?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이 그럼 뭐냐 도대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에 맞게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못 푸는 애들이 있다고. 자, 이 접속사 어떻게 한다? 생략해. 접속사 무조건 생략합니다. 그런데 전에 while, ing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걔네들은 지금 그대로 있었다고요. 강조할 시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while이라고 해서 바로 있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 근데 while이 접속사가 생략됐어. 그러면 어떤 접속사가 사용이 됐지? 하고 뒤에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근데 while이 바로 있으면 뭐 동안 뭐 하면서라는 뜻이구나 바로 아니까 그때 우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S1하고 S2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S1 생략해요. 근데 뭐야? 같아야 되는 건데. 미안. 자, 같으면 생략하고요. S1과 S2가 같지 않으면 S1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둡니다. 자, 같다고 하면 이렇게 생략하는 거예요. 자, S1과 S2가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B1이 있죠. 자, 이 B1과 B2의 맞아. 시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B1이 B2보다 한 시제 이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시제 이전이면 쓰니 have pp를 쓰라 했잖아요. 여기는 having pp 뒤에는 똑같은 거예요. 뒤에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동사까지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수동태야. 이 문장이 수동태라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문장이 수동태면 단순 시제인 경우는 이게 BPP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BPP. 왜냐면 수동태니까 BPP 아니야. 그러면 동사 원형이 ing니까 얘는 뭐가 됐겠어요? being PP 이렇게 됐겠죠.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절인 경우는 have been PP죠. 완료. 그러면 그 have가 having이 될 거 아니야. 분사구문 만들려면. 그래서 having been PP 이렇게 될 텐데 having been과 being은 뭐 한다? 생략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얘 PP는 원래 있던 애예요. 원래 있던 애. 이 PP를 ing로 바꾸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얘가 이미 동사여서 ing 됐잖아요. 근데 수동이어서 얘가 지금 사라진 건데 이 PP마저 고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고치는 애가 있다고. 자, 시험에 그래서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located라는 단어. 위치시키다는데 목적어 없어. 그래서 PP 써야 돼. 또 위치시키다 그러면 situated.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 없어. 사용하다는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 없어. 보다인데 C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어. 지금 얘네들이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분출이 좀 됐었고요. 또 하나 좀 더 추가하자면 compar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비교하다죠. 근데 목적어 없는 거야. 뒤에 to나 with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얘 바로 뒤에 to라든가 with 이런 전치사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반드시 compared. 요것도 기출이 됐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not 그러면 분사도 어떻게 돼요? not ing not ing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지금 좀 풀어봐야 되는데 너네가 시간 관계상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접속사 생략. 주어랑 주어 똑같죠? 그럼 주어 생략. 과거 똑같죠? 그러면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이게 가장 평범한 일반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생략. 여기 it과 여기 I. 주어가 다르네? 그러면 주어를 그대로 써야죠. 시제는 과거 똑같네요. 그러면 동사 원형의 ing가 돼요. 자, 너네가 만약에 있잖아. 얘가 없고요. 요 표현만 있다면 틀린 건데 이거 틀린지 모르면 안 돼요. 너네 ing가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사 아니에요. 진행형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장맨 앞에 혼자는 명사 주어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여기다가 reigned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은 reigned가 틀렸다고 생각하겠니? reigning 틀렸다고 생각하겠니? ing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reigned가 틀렸잖아요. 이유는요? 주어 동사가 두 개인데 뭐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려요. 그럼 얘가 나오면 ing가 딱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주어가 다른 경우에 분사 구문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 항상 동사가 두 개면 문장이 몇 문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두 문장.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한. 자, 그 다음에 after 생략. 주어가 똑같으니까 주어 생략. had pp 나왔죠? 얘는 그냥 과거죠. 한 시제 이전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having pp 그대로 하면 되죠. having pp 이해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접속사 생략. 주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주어 생략. 현재 똑같아요. 그러면 being seen인데 being은 뭐한다? 생략. 그래서 seen만. 그 다음 접속사 생략. 주어가 똑같아요. 주어 생략. 부정이에요. 그럼 not을 갖고 와요. 어디서요? 여기서 not만 갖고 오고요. 동사는 얘예요. not doing. 이렇게 되는 게 분사구문. 어렵지 않죠? 공식 그대로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분사구문. 오늘 분사 끝낼 겁니다. 빨리 끝낼 거니까 집중하십시오. 자, with 분사구문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with 분사구문은 뭐냐? with가 전치사지.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명사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때 with의 뜻은
뭐뭐 한 채로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with 명사 ing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th 명사 pp가 있고요. with 명사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th 명사 전치사가 있어요. 분사 구문이라 그러면 원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ing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도 원래 ing 있었겠죠? 근데 수동이니까 ing 뺀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 여기 앞에도 원래 being이 있었어요. 없어진 거예요. 전치사 앞에서도 being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맞는 건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보통은 요거하고 요게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근데 이 명사하고 이 ing가 무슨 관계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명사가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하는 주체냐 당하는 주체냐 이걸 살펴보는데 ing가 나왔다는 건 수동이 아니라 무슨 의미라는 얘기예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pp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수동의 관계예요. 수동, 당한다고 명사가.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뭐야? 너네 형용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 상태나 성질. 그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는 있는 채로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제외할 요소인 전치사가 나오면 의미가 뭐라 그랬다? 뭐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채로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사용이 됐는가 이걸 묻는데 걔가 짓는 채로 짓다가 뭐야 짓다가 bark잖아. bark 짓다지. 그러면 얘는 자동사잖아.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걔가 짓는 채로 걔를 짓는 채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얘기야. 수동 없어요 자동사는. 근데 팔짱을 끼다야 팔짱이 끼다야. 팔짱이 끼다야 팔짱을 끼다야. 을 끼다지. 그러니까 팔을 접다야 팔이 접다야. 팔을이죠. 그러니까 을을 필요로 한다는 건 얘는 타동사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접다라는 표현에 fold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ed가 되면 fold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창백한 그런 뭐야? 창백한 상태 pale 창백한 상태. 그 다음에 너의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로 뭐뭐 속에 있다 i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명사 with 명사 ing 쓸 거냐 pp 쓸 거냐는 것은 이 명사와의 관계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with 명사 ing with 명사 pp 요거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분사 구문이 뭐냐? 이제 요거는 수거처럼 우리가 아 얘가 이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는 표현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generally speaking 되는 거예요. generally speaking. 솔직한이라는 표현은 뭐야? frank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면 frankly. frankly speaking.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하다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judge.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일반 분사 구문은 judging from 뭐뭐로부터 판단하건대. 그 다음에 엄격하게라는 표현은 strict. 그래서 엄격하게 하면 strictly
speaking. 그 다음에 대충, 대략적으로, 대충 말하자면 하면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하자. 그 다음에 뭐뭐 하더라도 라는 표현은 granting that 라는 표현이 있어요. granting that. 뭐뭐 하더라도. 그 다음 무엇을 고려하면 이라는 표현은 considering도 있고요. 그 다음 given that. 이 표현이 무엇을 고려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일반 분사 구문이라고 하느냐? 왜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하냐면, 자, 눈에 여기 오타가 좀 있던데 여기 스피킹은 없애세요. 이 스피킹 없앱니다. 자, 이런 경우 요 밑에 빈칸에 이런 구문을 분사 구문으로 만든 것을 비인칭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generally speaking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때 그리고 굳이 우리라는 말을 안 써도 일반적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나도 너도 다 포함된 걸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we를 쓰는데 이건 특정한 주어가 아니야. 그냥 일반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원래 이 표현이었는데 이걸 분사구문을 만들면 if 생략, 뒤에 주어가 달라도 얘는 비인칭, 생략, 그 다음 동사 원형의 ing, speaking generally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쓰니까 이걸 아예 generally speaking이라고 하자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니까 빈칸에는 뭘 쓰면 되나요? generally speaking을 쓰면 되겠네요. generally speaking. 자, 이제 마지막. 자, 힘을 내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 마무리하면 준동사의 시제와 태 이제 각가지 봤었거든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서 봤는데 요거를 이제 한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단순 시제는 어떻게 생겼어요? 투부정사 이렇게 생겼죠? 동명사는요? 동사 원형의 ing요. 분사도 단순 시제는 ing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완료 시제는 너네 완료라고 하면 have pp잖아. 근데 투부정사의 완료형이야. 그럼 여기 to를 붙이면 되겠죠. 동명사도 have pp가 이제 완료형인데 ing를 붙일 수 있는 건 여기니까 having p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분사도 마찬가지로 having pp 이게 완료 시제예요. 근데 단순 시제 수동은 뭐냐? 우리가 투부정사 수동 BPP가 수동이에요. 여기에 to가 붙어요. 그 다음에 BPP가 동명사예요. 여기 ing가 붙어요. 여기도 being P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완료 시제는 have been pp잖아. 원래 have been pp가 완료형이잖아. 근데 투부정사야. 이게 to가 붙어요. 완료 수동태 having been pp. 야, 이거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완료 수동태 모양이 뭐였습니까? have been pp였죠. 거기다 앞에 to가 붙으면 완료 부정사, ing가 붙으면 동명사나 분사의 수동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야, 그 제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받아들여질 거야.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빗주용법 뭐가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면 여기 will의 의미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의의 가운 했었잖아요. 그러면 accept라는 단어를 생각해봐. accept가 받아들이다잖아.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무엇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목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be accepted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는 받은 것에 지금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1등상을 받은 것에 기뻐하셨다. 이미 받은 거죠. 그러면 기쁜 것보다 받은 게 먼저죠. 오, 그러면은 완료형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가 전치사가 나온 거야. 전치사. 그러면은 받은 거고 1등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눈에 award라는 단어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수여하다 그래서 사형식이 돼야 돼요. 근데 목적 하나밖에 없네. 그럼 무슨 형이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돼. 그리고 또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이야.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having been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having been 수여받다 해서 awarded. 물론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저거 나오진 않고 고등학교 때도 어렵다 해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투부정사 정도는 아주 간혹 나오기도 하고 동명사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는 해두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분사에서 잠깐만 분사에서 뭘 배웠는지 잘 기억해보자.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분사? 분사의 종류.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사의 역할. 세 번째는 분사랑 누구랑 구별? 투부정사랑 구별하자. 왜? 무슨 역할 하니까? 형용사 역할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는 분사 구문의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고 다섯 번째는 넌 남아서 나랑 상담할 거야.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 그 다음 여섯 번째 with 분사 구문. 일곱 번째 비인칭 독립 분사 구문. 여덟 번째 준동사의 시제와 태를 정리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랑 동명사 시험 봐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면 문법 두 교재 선생님이 숙제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학생들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을 안 보면 진짜는 특강을 이렇게 해도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자기 걸로 버무려내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어차피 고생한 김에 쫙 효율성 있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분명.